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용의자는 20살도 안 된 10대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페덱스 창고 주차장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건 현장은 비명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페덱스 주차장에서 엽총으로 4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건물로 들어가 다시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때 추가로 4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숨졌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at least 100 people in the facility at the time of the incident. Many were changing shifts and were on their dinner break. 경찰은 용의자가 총격 사건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건물 안까지 총기를 발사할 때 특정인을 노린 것이 아닌 무작위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말싸움이나 다툼 없이 용의자는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 사건 용의자는 19살 남성 브랜든 스콧 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페덱스 창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edEx officials have confirmed that Mr. Hull was a former employee at the facility and he was last employed in 2020. 경찰은 용의자와 연관된 여러 장소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홀의 거주지에서 노트북과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있다면 반드시 체포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시카고에서는 13세 소년이 경찰 총격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소년이 총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새벽 2시 30분경 시카고 서부 라틴계 밀집 지역인 리틀 빌리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3세의 소년 아담 톨리도는 또 다른 용의자 루벤 로먼과 함께 길을 걷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 검문에 달아났고 결국 경찰은 톨리도를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 이윽고 경찰은 심폐소생을 시도하는 등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아담 톨리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은 톨리도가 총을 쏘지 채 도망치다 뒤돌아서 대항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바디캠 영상을 보면 해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톨리도는 당시 양손을 들고 있었으며 손에 총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동영상의 공개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일단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Two facts about this tragedy remain clear. First,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is child was in contact with an adult who had a gun and then ended up being shot and killed by a police officer.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함께 총격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도 공개됐습니다. Chicago Emergency Sampler. Yeah, there was about 7 or 8 gunshots fired on the 2300 block of South Sawyer. 2300 block of Sawyer. Yeah, I'm hearing a lot of commotion right now. Did you see anything? No, I just heard it. How many did you hear? 6 or 7. I said, how many shots did you hear? 6 or 7. 한편 톨리도와 현장에 같이 있었던 21살의 로먼은 지난 9일 붙잡혔으며 검찰은 그를 불법 무기 사용, 무분별한 발포, 아동 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도 어제와 오늘 연이어 경찰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경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교통 위반으로 3명이 타고 있던 픽업 트럭을 정차시킨 이유였습니다. I'm not sure why, but the driver pulled a gun and started firing at the officer. The officer was hit in the hand. 경관은 총격 대응에 나섰고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2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인 여성 1명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바디캠 영상을 통해 경관과 트럭 운전자가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앞서 어제 샌안토니오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총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공항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총격 사건들,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사망도,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도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과 함께 일고 있는 총기 규제는 그러나 여전히 실현되기에 여러 걸림돌이 많습니다. 오늘 스가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의 수치라고 강한 수위로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조속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And I strongly urge my Republican friends in the Congress who even refused to bring up the House-passed bill to bring it up now. This has to end. It's a national embarrassment. It is a national embarrassment what's going on.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이른바 유령총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온전한 총기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개헌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구매 금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이 역시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쥐고 있는 미 총기협회의 로비, 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공화당 역시 총기 규제 논의에 소극적입니다. 현재 50대 50인 상원에서 필요한 법안 통과 표수는 60표, 최소 공화당 10명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 각 지역별로 여론만 형성된다면 총기 규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으로 숨지는 사람은 매일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CEO가 이미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도 12개월 이내 세 번째 백신 접종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항체 지속 여부에 따라 추가 접종 시점이 나올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화이자 CEO의 발언은 지난 1일 CBS가 주최한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불라 CEO는 변이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백신이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시키기 위해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12,000여 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91%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개월 이후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인 모더나 역시 최근 화이자와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백신 개발사들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정책을 책임지는 데이빗 캐슬러 수석 과학 담당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항체 지속 결과에 따라 3차 접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지난달 민간 부문 일자리가 6만여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2월과 3월 사이 주내 전체 실업률이 8.9%에서
8.5%로 0.4%포인트 감소했으며 이는 미 전체 평균보다 감소폭이 약간 더 큰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내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0.8% 늘어난 74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 전역 평균 민간 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0.6%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실업률은 여전히 미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은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직업군 중 하나는 여행, 숙박, 문화 등 레저 산업 분야의 일자리였습니다. 이 분야는 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40% 수준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분야 일자리는 지난해 대량 해고 이후 가장 많이 정상화됐습니다. 현재 사라졌던 일자리의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의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마이너스 9.2%, 뉴욕시는 마이너스 1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체적으로 민간 기업들은 3월 달 51만 7천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민간 부문의 고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1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 추가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달 민간 부문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산업 부문은 일자리 증가세를 견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스탑 아시안 헤이트 빌보드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마스크를 쓴 아시안 할머니, 마스크 위로 혐오, 증오범죄는 바이러스다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무지개는 인종차별이 아닌 화합을 의미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늘 공개한 이 빌보드는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아마존 스튜디오의 후원으로 LA시에 모두 3개가 설치됐는데 한인 작가 허소영 씨가 사파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KYCC는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빌보드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앞으로 3주 동안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일대 기온이 주말 들어 급격히 더워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이번 주 내내 쌀쌀한 60도대의 날씨가 내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 오후에는 80도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더위는 월요일 들어 다시 수그러들어 주중 내내 다시 쌀쌀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소방국은 LA 한인타운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 텐트에 불을 지른 한 명의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진과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는 213-893-985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갤런당 $3.99, 오렌지 카운티는 $3.97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호텔 등 접객업 비즈니스 해고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복귀시키는 SB93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0개 이상 객실이 있는 호텔과 경마장, 컨벤션 센터 등의 직원들로 업체가 위반할 경우 직원당 하루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9명에게 최고 18개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중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홍콩 당국이 평화적인 비판자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이스라엘도 실외에서 노 마스크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만 실내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